안녕하십니까 해원대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을 판의 운동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구조론에 의하면 판에는 무엇이 있다? 경계가 있는데 이 판의 경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판의 경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화산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산활동이란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활동은요, 마그마가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화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높은 산, 그 산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산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화산 분출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화산 분출물이라고요. 화산 분출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산 기체가 있습니다.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기체 상태의 물질을 바로 화산 기체라고 얘기하는데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로 나온 그 마그마에서요, 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바로 용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하고 용암은 다른 겁니다.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와서 흘러내리는 액체, 그게 뭐다? 바로 용암입니다. 그리고 화산활동을 통해서 나온 고체 물질, 그 고체 물질을 화산탄과 화산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화산탄 같은 경우에는요, 부피가 굉장히 좀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모양이 유선형 모양입니다. 유선형 모양을 가진 그런 암석이 바로 화산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화산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처럼 크기가 작은 것을 뭐라고 한다? 화산재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다음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 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길 바랄게요.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지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지진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진 현상입니다. 근데 이 지진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주로 지층이 끊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연결해보자 해서 연결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화산대란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대서양의 중앙지역에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가장자리 이렇게 원모양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이쪽 부분에도 지금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대의 위치를 자세히 보니까 판의 경계하고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대체로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의 오른쪽 보게 되면 판의 경계인데요. 이 판의 경계에 있는 대로 화산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체로 비슷하게 지금 화산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띠 모양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또 확인해보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이런 데도 있고 태평양 가장자리 여기 또 있고 대서양 중앙지역에도 또 이렇게 지진대가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지진대도 화산대와 마찬가지로 무엇과 일치하더라? 판경계, 뭐라고? 판경계하고 대체로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대하고 지진대 이 판경계를 겹쳐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화산대가 있는 그 지형하고 지진대가 있는 그 지형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지금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 지금 딱 보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 딱 보니까 지금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대체로 어디하고 비슷하다? 판경계하고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판의 경계 종류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렴형 경계입니다. 근데 이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가 있었죠. 수렴형 경계. 첫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산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해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렴형 경계 첫 번째입니다. 어이구, 다시 옮기고.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만든 이 산맥에는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해구에는요, 이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화산 활동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일본 지역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본 지역에는 우리가 화산도 많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 경계에 따라서 과연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죠. 우리나라 예를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요즘에는 지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웃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죠. 굉장히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음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요, 수렴형 경계 근처에 있습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고 있는 이 근처에 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에서 좀 멀어져서 안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산대하고 지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판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판 경계가 일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겁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런 판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수렴형과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서는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활발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교과서 76쪽에 보면 개념 확인이 있거든요. 개념 확인. 그 개념 확인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개념 확인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사랑해요.